전북 지역의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고령 친화산업과 2차 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등 특례가 반영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김장도 부담스럽기만 한 상황입니다. 정읍지역에서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겨울철마다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이 김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순천군이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용을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2세에서 17세 아동으로 순창 지역 아동 91% 이상이 양육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 친화산업과 2차 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등 특례가 반영돼 앞으로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고물가에 누구나 사정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죠. 그렇지만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김장 나눔 현장에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금에 잘 절인 배춧잎에 새빨간 양념을 버무립니다. 한 포기 한 포기씩 정성을 쏟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치를 맛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피곤도 추위도 있습니다. 노인 양반들도 독거노인들도 같이 이렇게 잡수실 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들이 이틀에 걸쳐 담근 김치는 3천여 포기. 정읍지역 30여 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섰고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 항상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돕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기관, 단체,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번 김장 나눔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에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이웃에겐 김장도 부담스럽기만 한 상황. 갓 담근 김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과 같은 어려운 이웃 7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좋다고 감사해. 힘들긴 매한가지지만 모금부터 김장, 전달까지 김장 봉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내년에도 변함없이 김장 나눔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에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겨울이 다가오는 이맘때엔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급니다. 이 김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뭐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또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는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립니다.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순창군이 매월 10만 원씩 양육 비용을 지급하는 아동 행복수당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상은 2자녀 이상의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2세에서 17세 아동으로 순창 지역 아동 91% 이상의 양육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순창군은 자녀 양육 가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 행복수당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겨울 축제가 한창인데요. 부산 지역에서는 화려한 빛의 향연이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광복로에서도 빛축제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군함로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빛의 터널 아래를 걸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두운 백사장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수놓아졌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은 카메라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거 보니까 네 이쁘더라고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체험 행사도 다채롭습니다. 거리 공연을 비롯해 캔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에는 산타 출정식과 캐롤송 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운대 빛축제에 이어 중구 광복로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도 오는 8일 막을 올립니다.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의 올해 주제는 샤이닝 헤리티지 345. 1678년부터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중구의 345년 역사가 빛으로 표현됐습니다. 특히 손이 닿으면 빛의 색깔이 바뀌는 빛 조형물이 새롭게 도입됐고 부산 출신 가수 강다니엘 팬클럽과 협업해 조성된 강다니엘 구간도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산복도로에서도 빛축제가 시작돼 해광고등학교에서 영주동 하늘눈 전망대까지
1.6km 구간에 빛을 밝힙니다. 원도심의 야경과 함께 반짝이는 빛 조형물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부산 진구 서면 1번가 1원에서도 내년 1월 20일까지 빛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수능에 응시한 16,805명을 대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배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성적통지표는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평가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연말 모임이 잦은 대형 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뷔페 등 호텔과 컨벤션 센터에서 운영하는 조리장 청결 상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른 손님에게 진열 제공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는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가구당 평균 자산이 2천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자산과 소득이 비수도권 평균에도 못 미치고 부채가 가구당 6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는데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전북 지역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 8,928만 원, 실물자산 2억 8,563만 원 등 3억 7,491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북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17개 시도 중 13번째에 머물렀으며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낮았는데요. 시도별로는 서울이 7억 7,82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경기,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북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머물렀으며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 주생면 영촌마을의 다목적 활동 공간이 준공되고 수지면 산촌마을에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영촌마을 다목적 활동 공간은 거실 겸 공유주방 등으로 조성돼 공동체 문화복지 행사 등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또 산촌마을 생태공원엔 정자와 맨발 산책로, 음수대 등이 있어 주민 건강 증진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문화와 복지,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며 삶을 개선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오승현 정읍시의원이 2023 희망 한국국민대상 의정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발전 대상을 받은 이 의원은 경제산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정읍시 대규모 사업 추진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로 대상을 받은 오 의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직을 맡아 정읍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전했습니다. 전북도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난임 부부가 신선 배아나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난임 진단 검사비를 부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주요 교육정책과 수업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는 연구학교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올해 교육부가 지정한 연구학교 12곳이 운영 중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9곳과 자체 지정 연구학교 39곳을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